이 비디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강인은 한 번도 회개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손흥민과 글린스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손흥민과 글린스만의 보수적인 태도가 팀 전체에 긴장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강인에게 날벼락? 파리 생제르맹 축구팀이 이강인을 배제. 3. 손흥민이 왜 침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는 한국 국가대표팀을 보호하려는 의도인가요? 이강인과 손흥민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팬들은 최근 경기에서 이강인의 손흥민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한국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한 번도 회개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손흥민과 글린스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손흥민과 글린스만의 보수적인 태도가 팀 전체에 긴장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비판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글린스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축협이 선수 보호하고 선수단 관리어 갔으면 되는 부분인데 다툼 바로 인정해버렸으니 클린스만도 손흥민, 이강인 싸워서 경기력 안 좋았다고 그러고 선수들이 자신들이 다툼이 있는 건 잘못 맞지만 보호도 못해주는 축협 어떻게 생각할까? 토트넘에선 복귀한 손흥민에게 코리안 더비랑 프리미어리그 관련 인터뷰만 가능하게끔 못 받고 인터뷰했다던데 축협은 왜 이렇게 못하나? 전술 훈련도 화상으로 감독직 자격 박탈도 화상으로 끝낸 클린스만이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감독으로 부임 후 11개월 만에 경질이 되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위약금을 포함한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도 경질되어 8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팀과 이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11개월 동안 감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선수들에게도 리더십 있고 감독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둘째치고 대한축구협회도 어떤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축구협회 자체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모든 잘못을 감독과 선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선수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사건들 역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선수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조차 선수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대한축구협회까지 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축구인 사면, 파동에 이어 이번엔 위르겐 글린스만 독일 감독 논란에 사과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행동은 없다. 사면 논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년 전 사면 논란이 그랬듯 이번 기자회견마저 사실상 기습에 가깝게 열렸다. 전날 축구협회 임원회의 개최 소식을 전할 당시 대한축구협회 측은 회의 결과 발표는 미정이라고 알렸다. 회의 결과가 이날 공개될지 발표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조차 전날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이 시간을 앞두고서야 일방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알렸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사면 논란 당시에도 당시 어매치를 앞둔 직전 슬그머니 보도자료로 이 사실을 발표했다가 이른바 기습사면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이후 다른 내용은 전날 전력강화위원회 브리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 회장은 대표팀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용,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여러 논의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재개 전에 사령탑 교체를 결정하게 됐다며 경지를 발표했다. 사과문만 읽고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에 비판을 받았던 1년 전을 의식한 듯 이날 정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취재진 질문에 대한 정 회장의 답변엔 번번이 핵심이 빠졌다. 차기 사령탑, 새로운 전력 강화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에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현재 여러 불화설에 휩싸인 이강인 선수의 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를 명단 제외해버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구단의 명성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가차없이 선수를 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과의 계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강인 논란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또한 이천수가 실제로 확인한 결과 사태가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다. 이강인 본인은 바이러스가 완치된 후 입장을 직접 내놓겠다고 했는데 시간만 끌어봐야 악화만 될 뿐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라도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팀 국가대표팀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이강인이 고의로 패스를 안 했다는 논란까지 터졌고 광고 기업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침묵을 이어가는 다른 선수들. 당시 탁구를 치던 선수들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인가요? 당장 다음 달이면 월드컵 예선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태국이지만 분열된 팀으로는 태국도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누구든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최근 유승민이 이강인을 감싸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탁구가 조롱당하는 상황입니다. 탁구인이라면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이강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24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일반인이면 어리지만 운동선수로서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2000년부터 축구를 봤는데 사감을 그라운드 위까지 끌고 들어와 경기를 망친 것은 보지 못했다. 물론 요르단전에서 선수들 전체가 다소 부진하긴 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일부러 패스를 안 했다면 그것은 방어해 줄 수 없다. 이게 다 축구협회의 잘못이다. 그걸 인정해버림. 으로 인해 선수들의 보호자가 없어진 셈이다. 이런 축구협회를 믿고 누가 국가대표를 하겠나? 이강인의 태도, 논란은 예산 일이 아니다. 일단 본인이 입장 발표를 직접 하겠다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차라리 탁구 3인방이 국민 앞에 사과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낫다. 언제까지 일반 뉴스에서 국대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을 계속 들어야 하는가? 야구 대표팀은 WBC 당시 술판 의혹으로 크게 홍역을 치렀고 대차게 욕먹고 선수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여 수습되었다. 지금 탁구 3인방과 현장에 있었던 선수들도 국민 앞에 상황 설명과 대국민 사과와 정몽규의 사퇴만이 이 사태가 수습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강인이 잘못한 건 맞는데 언론의 관심사가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정몽규 회장은 솔직히 약간 대중들의 관심사 밖으로 난 듯. 물론 이강인이 잘못했고 욕은 먹어야 하지만 그 전에 정몽규 회장을 이강인보다 집중보도에서 빨리 내려오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